네, 총각 뱃사공 아니고요.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를 불러내는 음악인데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매번 다양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 방금은 이 음악을 떠오르나요? 깔고 대한뉴스를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잠시 지나갔습니다. 자,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디어 업계가 여러 가지 빅뱅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요새는 OTT 통해서 콘텐츠 소비하는데 OTT 합병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CJ ENM의 티빙 그리고 KT의 시즌이 이렇게 통합을 공식화한 건데요. 네. 양사는 어제 티빙과 KT 스튜디오 지니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안을 결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티빙이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은 티빙이 1, 시즌이 1.5737519이고요. 아, 기네요. 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 또 TV 채널을 통해서 보시기보다는 이런 OTT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절박함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양지을 티빙 대표는 글로벌 넘버원 플랫폼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네.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은 KT그룹은 CJ ENM과 협업해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티빙과 이제 시즌 다양한 OTT 업체들이 그렇죠. 많은데 티빙이 이제 1위 자리 토종 OTT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네. 이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파라마운트와 전략적 협업을 맺는 등 외연 확장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OTT 업계에서는 이제 티빙의 콘텐츠 협상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였죠. 이렇게 지금 OTT의 영향력이라든지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덩치가 커지고 시장을 선도할수록 또 좋은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해외 국내 기업들과의 콘텐츠 공급 협상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입자 수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해지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가입자 수가 크면 당연히 더 좋은 것들 혹은 좋은 오리지널 제작 이런 것들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콘텐츠 경쟁력 제고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시즌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최근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에 따르면 티빙의 경우 공격적인 확장을 한 것은 맞지만 시즌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콘텐츠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우영우 아나운서라고 했던 이유가 좀 우영우라는 드라마 인기에 묻어가려고 자꾸 네. 의도적인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즌을 이끌고 있는 콘텐츠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잖아요. 네,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무서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가 대단하군요. 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어제 방송돼 이제 수목 드라마라서 어제 방송이 됐는데요. 네. 6회 시청률이 전국 9.6%, 오, 야, 수도권 기준 대단하네요. 10.4%를 기록하면서 수목 드라마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다채널 시대가 온 이후에 주요 지상파가 아주 대작을 만들었을 때 정도 수준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뭐 국민들께 즐거움을 주는 또 콘텐츠와 채널이니까요. 선전하기를 바라보겠고요.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불화설 보도가 나올 때마다 당사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나오고 이거 뭐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사람의 갈등설 장 의원이 권 대행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했던 지난 11일 의원총회 불참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또 앞서 지난 10일에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를 논의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만찬에도 장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랬죠.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이 분화설이 확산이 된 건데요. 게다가 이제 권 대행과 장 의원이 차기 당권에 각자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권 대행의 경우에는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전당대회가 열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장제원 의원의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연히 뭐 그렇게 돼야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일단 둘 사이가 좋지 않다에 대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 당대표 권한 대행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장 의원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네. 언론의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한 번 형은 영원한 형 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장 의원 역시 SNS를 통해서 갈등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장 의원 역시 본인을 둘러싼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서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추측성 기사가 나오질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여러 자리에 안 나왔던 것도 그렇고 그 의도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불거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했습니까? 네, 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만찬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남이 지금처럼 언론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네. 관련해선 어떤 말씀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얘기할수록 조금 더 이야기가 확대되고 또 해석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제가 권한대행이라고 표현했는데 당대표 직무대행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재원 의원 그럼 오늘 점심 먹겠네요. 네, 두 사람 모두 먹겠네요. 네, 오늘 네. 점심 약속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권 대행이 오늘 이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고 수시로 통화한다 얘기를 했고 장 의원도 성동이 형이랑 내일 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다. 자주 식사했는데 좋은 얘기 나누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뭐 밥을 같이 안 먹으면 불화설이 생기는 건가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불화하면 밥 안 먹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이 서둘러 갈등설을 진화한 것 역시 대통령과 또 정부, 집권 여당 이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감 의식이 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고물가, 폭염, 각종 경제지표 하락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을 챙기기보다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네.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권 대행과 장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는 점을 애둘러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얘기했나요? 권 대행은 장 의원이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아닌 조기 전당대회를 원하는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장 의원과 제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걸 갖고 무슨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죠라고 말하면 네. 또 불씨가 살아있는 듯 읽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두 분이 서울 여의도에서 한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미 사진으로 보도됐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 소식은 바로 야당 이야기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또 당권 경쟁의 핵심 인물인데 8.18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되는 오는 17일에 출마 공식 선언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지금 공식 선언한다는 소리네요. 네, 이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빠른 시간 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당내에 비이재명계 비토 여론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원래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고 의견이 다른 것은 존중하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당의 본질이라면서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의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름을 또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17일에 출마 선언 일단 국회가 유력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이 의원이 계속 이야기해온 정치개혁, 민생, 경제에 대한 생각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의원 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행정가로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가로서의 이 의원의 실행력, 추진력을 민생 야당의 운영에도 발휘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당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 등록 받죠? 네, 당대표의 경우 중앙위원회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해서 28일 후보를 3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근데 왜 일요일과 월요일일까 이런 궁금증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일요일로 잡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의원 측 입장이 전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조금 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한 김상일 정치평론가에 따르면 언론이 일요일 날 이슈가 가장 적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 뉴스를 생각하면 일요일로 잡아서 통상 정치권에서는 일요일로 많이 잡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요일 날 뉴스를 만들어 놓으면 월요일 아침에 쫙 뿌려지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또 성비위, 성범죄 문제도 또 꼬집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보도블록 위에서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정치 경험이 매우 짧다. 선배들의 경험을 배우려고 한다. 하지만 경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이 곧 기득권이 되고 이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다. 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원래 국회 분수대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왜 바뀌었나요? 네. 국회 경내에서는 현직 의원을 대동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이제 방호과로부터 받아서 회견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출마 선언과 별개로 박 전 위원장은 권리당원 자격이 없어서 8.28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당 지도부가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자격을 논의한 결과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죠. 또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출마를 하면 그 올림픽 선수 자격은 획득하지 못했는데 난 이번 경기에 나서겠어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마 추후 논의가 나오면 그때 또 당의 입장이 아예 없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출마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 잘 듣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원숭이 두창은 이제 지금 모니터 집중 모니터에서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남 역병이라는 게 강남 클럽 중심으로 돈다라는 게 최근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에어컨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이어서 젊으신 분들은 클럽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을 다녀온 후 객혈, 혈액이나 이제 혈액이 섞인 가래를 피가래, 피기침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질병이 코로나19와는 무관하고 유독 강남 인근의 클럽에서만 발생하면서 이른바 강남역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참 이름도 이름 붙이기가 네. 좀 무섭네요. 강남역병.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사례자들이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강남에 위치한 클럽을 다녀왔던 A씨가 몸 상태가 너무 나빠졌다. 독감에 걸린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네. 또 B씨도 이제 이런 독감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에어컨이 청결하지 않을 때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종종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지 않나요? 네, 의료 전문가들은 레지오넬라균일 가능성이라고 높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레지오넬라는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물 분자에 올라타서 공기 중에 퍼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객혈,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면역 체계가 나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일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데 사람 간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에어컨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청결하게 청소, 업체를 맡기든 직접 청소를 하시고요. 또 거길 다녀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 쓰시고 또 다녀와서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신경 써주시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가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응답 잘 해달라는 요청의 의미로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퀴즈 내드리고 이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오답도 아주 재치 있게 내주시면 저희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번 YTN 라디오 주파수죠. 94.5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는 이우영 아나운서가 내주신다고요. 네, 오늘의 퀴즈는 시사상식 퀴즈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이게 퀴즈라고 하면 현재 대통령 몇 대 대통령 이렇게 약간 내야 좀 더 어렵긴 한데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박근혜, 네. 2번 문재인, 네. 3번 윤석열, 4번 김건희입니다. 예. 자, 각각 다른 두 분과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퀴즈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시사베사공 다시 뵙겠습니다.